참, 명절이랑 김장철만 되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바쁜지. 글쎄,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세 가지를 천천히 풀어볼까 해요. 첫째는 결혼 10년 차 된 워킹맘 형님이 얌체 동서 때문에 10년을 참다. 추석에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정리한 이야기. 둘째는 두 딸 엄마가 시어머니 아들 타령에 결국 남편이 급발진으로 막아낸 이야기. 셋째는 결혼 10개월 차 새댁이 남편과 20년 지기 친구의 배신을 베란다에 가둬 증거 삼아 이혼까지 간 이야기예요. 자, 편히 앉아서 들어요. 결혼 10년 차, 올해 38살 된 워킹맘이에요. 동서보다 5살 많고 동서는 전업주부에 아들 둘, 저는 딸 하나예요. 명절, 시부모님, 생신, 김장, 제사 때마다 동서 보는데 그때마다 온갖 핑계로 늦게 와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어요. 김장 온다고 해놓고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다음날 와서 김치만 달랑 챙겨가요. 명절 때도 음식 다 해놓으면 그때 와서 부친 전 더러운 손으로 집어먹고 너무 짧게 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며 집 갈 땐 장만한 음식 싹쓸이해 가요. 10년 가까이 항상 이랬어요.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동서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저도 큰 소리 내기 싫어 참았죠. 그런데 동서가 갈수록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너무 괘씸했어요. 이번에 만나면 꼭 한마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버님 생신 때 역시 음식 다 해놓으니 그제야 와서 거의 끝난 설거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요. 프라이팬 하나 남았어. 내가 할게. 하나 남았어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 거기 컵 좀 주세요. 제가 여기 설거지 싹 다 할게요. 동서 팬 하나 씻고 설거지 다 했다고 생색내고 싶은 거야? 형님, 힘들까봐 이거라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동서지. 매번 음식 다 해놓으면 오고 괜찮게 코빼기도 안 비치다. 다음날 김치만 가져가고 다 사정 있어서 못 온 거 아시잖아요. 김장 때는 날짜 착각해서 가족 톡방에 날짜 정확히 남겼고 꼭 오겠다고 했잖아. 중간에 문자 보내도 읽고 씹고 톡 봤으면 늦게라도 연락 줬어야지. 이제 와서 날짜 착각했다고? 형님, 옛날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화낼 일인가요? 말해봤자 애만 아프네. 됐고, 이번 추석엔 어떻게 할 건데? 추석 전날 아침 일찍 올게요. 형님은 제가 핑계대고 일부러 안 오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갑자기 동서 둘째가 할머니, 큰엄마가 엄마 괴롭혀요. 하니 손주라면 깜찍하신 시어머니가 애미야, 왜 내가 나서서 흥겨지라니? 하며 애 놀라게 하셨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추석 되었어요. 아침 일찍 오겠다던 동서는 연락도 없고 웃지도 않아요. 동서 오늘도 늦네요. 전화해 볼까요? 어머니, 돌아 아들 손주 둘 태우고 오는데 급하게 오다 사고 나면 어쩌니? 난 12시가 돼도 저녁 5시가 돼도 전화 없었어요. 여보세요. 동서 지금 몇 시야? 왜 안 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요. 정말이야? 몸 너무 아파서 미안해드렸어요. 그래, 애들은? 다행히 저만 걸려서 애들이 남편이랑 친정에 있고 저만 집에서 격리 중이에요. 여긴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 잘해. 빨리 나. 동서가 코로나라 못 온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손주들한테 옮길까봐 조마조마하셨대요. 음식장만 끝내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설거지 맡기고 사우나 가셨어요. 설거지 후딱 마치고 맥주 한 캔 따서 노트북 보며 인별그램 들어갔어요. 남편 팔로우한 사람 중 서방님 대시보드 들어가 보니 1시간 전 게시물 하나 올라왔어요. 동서 가족끼리 호캉스 간 사진이었어요. 코로나라 혼자 격리 중이라던 동서가 아이들과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보여주며 코로나라 못 온다더니 호캉스 중이야. 그래? 그게 다야? 그럼 뭐 어떡해? 전화해서 따지면 안 돼? 전화해서 뭐라고 해? 호캉스 가보고 싶었겠지. 그냥 그러려니 해. 나이 많은 내가 이해해야지. 사우나 갔다 오신 시어머니가 왜 그러고 쳤어? 동서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호텔에서 애들하고 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코로나 안 걸려서 다행이네. 애들한테 옮길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게 놀면서 쉬라고 돌아. 하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태도에 정말 미친년 된 기분이었어요. 10년 가까이 노예처럼 일했는데 바보 같았어요.
명절마다 조상님께 효도한다며 차례상 차리고 신무 취급당하며 일하고, 동서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여우짓 하는데 할 만큼 했으니 더는 싫었어요. 딸 데리고 남편 차로 집에 와버렸어요. 딸 데려온 건 시어머니가 아들 손주는 일 안 시키면서 딸아이에게 잔심부름 시키시던지 제가 없으면 부려먹을까 봐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 전화했지만 안 받았죠. 결국 차례상은 시어머니가 준비하고 치우셨대요. 저번 추석에 뭔가 느끼신 건지 설에는 동서에게 미리 전화해 일찍 오라고 신신당부하셨대요. 동서는 웬일로 설 당일 일찍 와서 음식장만 했어요. 저는 시댁 안 가고 남편만 보냈죠. 딸과 큰스 즐기다 동서 전화 왔어요. 형님 언제 오세요? 코로나 걸려서 못 간다고 신랑한테 말했는데 못 들었어? 그동안 부친전만 먹다 장만하려니 힘들어 죽겠지. 남편한테 동서가 만든 음식들 바리바리 잘 싸오라고 말하긴 했는데 동서가 잘 챙겨줘. 그럼 수고해. 10년 묵은 체증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인스타는 딸과 호캉스 사진으로 교체했어요. 본 동서가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코로나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호캉스 중이세요? 하며 부들부들 톡 보냈지만 씹어버렸어요. 동서도 안 하고 시어머니도 묵인하는데 절대 노예짓 안 해요. 아 정말? 또 하나. 2딸 키우는 30대 전업주부예요. 첫째 낳고 시어머니는 혼자 외롭다며 한 명 더 낳으라 하셨어요.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첫째 보니 둘째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졌는데 시어머니가 배 만지며 왜 하필 딸이니? 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어머니,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되죠? 이번에도 딸이라 속상하신가 봐요. 저는 성별 딱히 원하는 거 없고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자 싶었는데 시어머니 아들 타령할 때마다 난감했어요. 첫째 낳고 맞벌이 계속했는데 둘째 자주 아프고 이분도 잦아져 퇴사하고 아이들 클 때까지 육아 전념했어요. 둘째가 끝이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셋째 바라셨어요. 그것도 아들? 집안에 아들 한 명 있어야 든든하지. 셋째는 힘들어요, 어머니. 다복하게 식구 많아 좋은 거야. 늙어서 부모 죽고 나면 지들끼리 의지해야 하는데 아들 있어야 든든하지. 제사도 지내야 하고 키워봐라. 딸들은 소용없어. 아들이 최고야. 셋째는 꼭 아들 낳아라. 어머니가 키워주실 거 아니면 셋째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타령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월급 350에 식구 생활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 거의 없는데 시어머니도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시나 싶었어요. 어느 날 시댁하니 임신한 아가씨와 계셨어요. 아가씨가 시어머니께 용돈 챙겨드리며 코모아와 딸 잘 쓸게. 다음엔 더 줘라. 성별 나왔지? 아들이래, 딸이야. 시어머니가 대놓고 둘째는 아들 낳으라고 하시니 사돈이 딸이 살갑고 좋지. 아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치? 엄마도 딸이 최고지. 그런데 형님네 아들 손주 나와서 시어머니는 형님만 예뻐하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난 딸이라 찬밥 취급이래요. 무슨 손주 욕심이 그렇게 많다니. 딸 하나만 낳고 잘 키워. 아가씨는 반찬 챙겨 집에 갔어요. 저한테는 아들은 꼭 애써야 한다. 하시더니 딸 앞에서 아들이 최고. 하니 우리 엄만 제가 딸이라서 좋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딸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사돈도 참 그렇다. 사돈은 비싼 아파트에 상가도 있으시면서 하나뿐인 외동딸이 월세 사는데 재산 좀 미리 떼주면 안 되나? 둘째 낳으면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첫째 낳으면 딸 힘든 거 가만두고 보실 분도 아니시고 방 4개짜리 아파트 한 채는 해주셔야지. 하시며 제 친정이 아파트 한 채 해줘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평소엔 아들 손주 바라는 거 외엔 터치 없고 반찬 잘 챙겨주셔서 스트레스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속내 알게 되니 당황스러웠어요. 듣던 남편이 화나서 그거 바라고 숫자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장인어른 도와주신다는 건 내가 거절했어. 너도 참 미련하다. 준다는 왜 안 받아? 공짜면 양잿물이라도 마셔야지. 넌 엄마 그런 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어서 지금도 공짜 너무 싫어요. 거지도 아닌데 왜 남의 덕을 뭐 거지? 너 말 다 했니? 너희들 키우려고 자존심 다 버리고 여기저기 옷 얻어 입히며 대학까지 보내줬더니 뭐가 어째? 그게 싫었다고? 그러니까 돋보고 살란 말씀 마세요. 따지자고 그래. 너희들 좋게 지내라고 아들 손주 낳고 차덕 좀 보라는데 내 말 틀려?
아들 손주 보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입양해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처가덕 보려고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고 그럴 마음 없어요. 입양? 내가 남의 손주 보고 싶대? 그러니까 처가덕 보면 살란 말씀 마세요. 평소 잠자던 남편이 급발진하자 시어머니 놀라셔서 아무 말 못하셨어요. 그 뒤로 셋째 얘기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반찬 가지고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오셨어요. 그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들 집 오는 건데 힘들 일이 뭐 있겠어요. 얘들이 좁은 집에서 사느라 힘들죠. 집 얘기 꺼내시자 당황한 친정엄마. 지금보다 넓은 전셋집이라도 이사 가면 좋을 텐데. 김서방이 아이들 어려서 여기도 좋다고 하네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이런 좁은 집에서 살면 사돈맘도 편치 않으실 텐데. 요즘 아파트값 비싸잖아요. 아니, 상가도 있으시잖아요. 그건 저희 명의 아닌데요. 아버님 소유이시고. 그럼 따님이 이렇게 고생하시게 놔두실 거예요? 안 그래도 김서방한테 전세자금이라도 쓰게 도움 주려고 했는데 싫다고 마다하니 저희도 곤란하네요. 에휴, 그걸 왜 싫다고 하는지 아들이 워낙 겸손해서. 안쓰러워하는 애미 마음도 몰라주네요. 그렇게 안쓰러우시면 사돈이 도와주시는 건 어떠세요? 서가 도움 마다하니 딸이 시댁 도움으로 이사가면 저희도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권사님하고 약속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저 먼저 가볼게요. 저녁 때 시어머니 전화. 한가한 사돈께 아니라고 말해줬어야지. 참관 이야기는 남편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이. 그 이후 친정재산에 대해선 일체 말씀 없으셨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집 사정 자세히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글쎄, 마지막 하나. 결혼 10개월 다 되어가는 36살 여자예요. 남편과 동갑이고 시댁에서 시댁 옆동 2층에 신혼집 마련해 주셨어요. 20년 지기 친구는 언제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냐? 저 부러워했어요. 이 동네 필라테스 강사하는 친구에게 한 번씩 들러 커피 마시고 남편 데리러 오라고 해서 친구와 남편 몇 번 마주친 거 말고는 만날 일 없었어요. 그런데 인사할 때 친구의 묘한 미소가 거슬렸어요.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서 TV 보며 폰톡 하는데 제가 나오니까 멈추고 폰각도 슬쩍 바꿔요. 바로 전화 오는데 끊어버려요. 누군데 끊어? 스팸 전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느 날 회사 워크숍 취소돼 남편 좋아하는 족발 들고 집에 갔어요. 현관에 구두와 남편 신발 놓여 있어요. 어머니 구두라기엔 굽 너무 높아요. 안방 열려 있고 식탁에 와인잔, 거실 바닥에 떨어진 옷. 안방에서 음악과 뒤섞인 이상한 소리. 휘둘리는 손으로 동영상 찍기 시작했어요. 소리 주인공은 남편과 친구였어요. 활짝 뜬 제 눈빛. 본 배신자들이 옷 입으려 거실로 가려 했지만 방문 가로막았어요. 어두운 베란다로 도망치더군요. 남편은 잘못됐어. 하며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증거 남기고 베란다 문 안쪽에서 잠궈버렸어요. 시각 저녁 8시 반. 안방 무드등 끄고 어두컴컴한 베란다 등 켰어요. 두 바퀴벌레 신발까지 챙겨 증거용 쓰레기 봉투에 담고 SNS 대화들 모두 찍어 증거 수집 마친 후 집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경비실에서 바퀴벌레 한 쌍 확인했어요. 퇴근 시간대라 주민들도 벌레들 보며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주민 중 동대표인 시어머니께 연락해 아드님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시니 급히 뛰어오신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 확인하자 기함하셨어요. 동대표이신 시어머니 오래 사셔서 아는 분들 많아 남편 얼굴 알아보고 동대표 며느리는 용기 있는데 아들이 저기 저 여자랑 남사스럽게 뭐하는 짓이야? 설마 바람? 아니야. 아니라고. 맞는데 뭘. 아줌마들 장난 아니게 씹덕거렸어요. 경비 아저씨가 다 들어가라. 며 상황 정리했지만 소문 순식간에 퍼졌어요. 화나신 시어머니,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이 바람나냐? 꼭 동네 창피하게 했어야 속 시원했니? 그만 감사하게 여기세요, 어머니.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다오. 결정적 증거도 없잖니. 찍어둔 동영상과 옷, 남편 휴대폰 내용까지 보여주며 복사본 다 남겨두었다고 으름장 놓았어요. 우리 부부 이혼할 거고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다 청구할 거니까 남편에게 돈 두둑히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부부 이혼했어요. 이 동네 필라테스 강사하던 친구는 수강생 아줌마들 사이 소문 퍼져 잘렸고 시댁은 망신살 뻗쳐 이사 가셨대요. 아, 정말 가족이라도 서로 속이고 배신하면 마음 얼마나 아픈지. 우리 나이엔 더 솔직하고 따뜻하게 살아요. 억울한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말하세요.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고 소중한 사람들 곁에 두세요.